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스태튜트가 있는 레코딩에 대해서 노티스 스태튜트, 레이스 노티스 스태튜트, 레이스 스태튜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미지를 재밌게 했죠. 이게 또 뭐가 다르냐? 요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시험에 꽈놓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노티스 스태튜트 볼게요. 노티스 스태튜트는 뭐예요? 노티스는 뭐예요? 잠깐 이제 많이 설명드렸죠. 노티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선의자야 된다. 노티스가 있으면 안 된다. 노티스 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액츄얼, 인콰이어디, 레코딩 노티스. 이게 노티스 스태튜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인식, 선의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중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식, 이 사람이 악의자인지 선의자인지에 따라서 선의자인 경우에 보호하겠다 이게 노티스 스태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티스 스태튜트는 이 사람의 인식, 선의자인지 악의자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ubsequent BFP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언제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 나는데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예요. 이중매매. 정상적인 거래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본인의 부동산을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 다음에 또 팔았어. C한테. 등기되기 전에 또 팔았다.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 아니니까 이게 이제 뭐 옛날에 바블이 강의 들으니까 더티 플레이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렇죠. 똑같은 부동산은 이제 두 사람한테 돈 받고 하면 더티 플레이어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누가 보호받느냐? 즉 B가 보호받느냐 아니면 C가 보호받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티스 스태튜트는 결국은 선의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subsequent BFP 보통 이제 C가 subsequent죠. 그 다음에 나중에 BFP가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의자면 보호된다는 거, 프리베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ubsequent BFP purchase without notice인 경우에는 이제 프리베일 한다,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티스 스태튜트가 다수주가 이제 노티스 스태튜트를 이제 적용해요. 기존의 다수주는 노티스 스태튜트 때문에 선의자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럼 리얼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노티스 스태튜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티스 스태튜트는 부동산 거래에서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선의의 매수인 보나파이드 퍼체서로 보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 스태튜트에서는 나중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거래 당시 이전 권리 관계를 몰랐다는 점, 즉 노티스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간단히 말해 해당 주의 노티스 스태튜트 아래에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부동산을 살 때 기존의 다른 권리나 클레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도 알 수 없었다면 그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러면 노티스 스태튜트는 나중에 산 사람인데 그 선의자라는 이유로 왜 보호하는 거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노티스 스태튜트가 그런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조금 쉽게 풀어보면 만약 뒤늦게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전혀 모르고 정당하게 구매를 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선의로 거래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기록된 정보나 알려진 사실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즉 노티스 스태튜트는 뒤늦게 산 사람이라도 선의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다했다면 그 권리를 지켜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맥락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겠죠? 그럼 뒤늦게 산 사람이 선이기 때문에 보호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아요? B가. 앞에 산 사람이 피해를 받잖아요. 이게 저는 공부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의구심 가져요. 그러면 앞 사람 B는 뭔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아시겠죠? 근데 A가 무자력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그럼 앞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또 B가 뭔가 잘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등기를 빨리 했으면 되죠. 레코드를 했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레코드 그때 물론 이제 노티스 스태튜트는 약간 다른데 레코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BFP가 안 되겠죠? 그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레코드를 하면 얘가 노티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레코드를 하거나 아니면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인카에서 여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땅을 샀으면 여기다 뭐 편말을 붙여서 내 땅이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방치에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B가 앞에 산 사람이 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이게 뉘앙스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나? 네, 맞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뒤늦게 산 사람을 보호해주면 앞서 있던 사람 B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죠. 그 사실 이 노티스 스태튜트나 레코딩 스태튜트가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앞에 있던 사람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면 빨리 기록하거나 알려줘라. 그러지 않으면 뒤에 온 선의의 매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결국 B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자기 권리를 더 확실히 해두거나 예를 들어 기록을 빨리 해두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A처럼 나중에 온 선의의 매수인에게 권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서로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유나 맥락을 곁들여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냥 막 이거를 무조건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이게 그냥 노티스 스태튜트 때문에 무조건 그냥 선의자 보호된다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의문을 갖고 저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보호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받는데 그럼 왜 이 사람 피해를 보게 하지? 이 사람이 뭔가 아무 이유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페널티를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멸시효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효취득 같은 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뭐 10년 동안 점유했는데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럼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죠. 나가라고 퇴거 소송한다든지 아니면 팻말에 뭐노 트레스패싱 뭐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 가면은 여기저기 노 트레스패싱 뭐 그런 게 붙여 있잖아요. 내 집에 침입 금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땅을 샀으면 어떤 사람이 땅을 샀으면 빨리 등기를 레코드를 한다든지 내 땅이라는 거를 이제 상관한테 노티스를 하잖아요. 노티스를.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항상 법에 그 철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좀 약간은 깊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깊게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고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그 why,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스터디하는 사람하고도 스터디 해보고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고 나중에 시험에서도 잘 쓸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